이번에는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와 이번 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짧은 시간에 인명피해가 정말 너무 컸습니다. 원인은 어떤 걸로 좀 봐야 됩니까? 서울 한가운데에서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죠. 대규모 인명피해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. 무척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. 매우 좁은 곳에서 폭이 4m라고 하니까 또 내리막이고 또 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아까 나왔죠. 네. 20분 정도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입니다. 성인 4명만 위에 있어도 한 300kg 가까운 하중입니다. 엄청난 하중이죠.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호흡 근육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. 우리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있고요. 또 횡격막이 있는데 이것이 팽창을 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가슴이 약간 앞으로 나오죠. 그래야 네.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난 압도적인 압력이 가슴을 짓누르게 되면 이게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. 공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. 그러면 마비가 오게 되는고요. 그렇게 한 2분 정도 가게 되면 심장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. 폐와 심장은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. 또 이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갈비뼈가 손상됐을 가능성, 갈비뼈가 골절이 돼서 폐를 찌르게 되면 또 호흡 곤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2, 3분 안팎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. 말씀드린 대로 2분 정도 호흡이 안 된다, 질식이 된다 그러면 심장도 멈추게 되고요.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. 4분이 지나면 뇌가 죽기 시작하는 뇌사가 올 수 있고요. 또 숨질 수가 있습니다. 심폐소생술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데 시간이 중요하겠죠.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많았으니까 제대로 이제 시간 안에 도착해서 구할 수 있었다면 심폐소생술로 많은 인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. 많이 노력은 하셨습니다. 네. 잡아끌어도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빽빽하다고 하니까 구조에 꽤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크고요. 또 호흡곤란 환자들은 산소 투여가 중요한데 이 길바닥이기 때문에 산소 투여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경부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절한 산소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심폐소생술이 그것까지는- 가장 중요합니다.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다. 그러면 많은 인명들을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현장 상황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거기에 산소 치료까지 가능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현장 구조에 참여했던 의사들 진술을 보면 복부 팽창이 일부 피해자들한테 좀 보였다. 이런 증언도 있어요.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? 복부 팽창이라는 것은 복강, 그러니까 복부 내부 안에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내부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장파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피가 고이게 되고 점차 피가 고이면서 배가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복강 내 출혈이 있다고 해서 호흡곤란이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박에 의한 질식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장기도 손상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배도 불러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복강 내에 피까지 차면 호흡이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위로 밀려 올라갈 수 있죠. 횡격막이. 네. 그렇다면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네요. 흉곽이 더 부풀어야 산소가 공급될 텐데 그걸 또 막는 요인이 되겠어요. 자,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압사만은 생명을 잃는 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?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?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.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밀고 또 내리막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일단 뭐 양쪽 난간에 있던 분들은 뭐 벽을 짚거나 예를 들어서 난간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 그렇게 압박이 된다 했을 때는 가슴 앞으로 이렇게 팔짱을 좀 껴서 네. 조금 이 가슴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린다 할 때는 인파 가운데 쪽에 있기보다는 가장자리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.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린다 그러면 움직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. 일단 주의를 해야겠죠. 네. 벽 쪽에 만약에 내가 위치해 있다. 그러면 인파를 바라보기보다는 등지는 게 낫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팔짱을 끼고 벽체로 좀 밀면 공간을 확보하기는 더 용이할 것 같고요. 그렇죠. 네. 어렵습니다. 일단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인파가 좁은 공간에 너무 몰린다. 그러면 가급적 가장자리로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이는 게 좋고 가장자리로 움직이신 다음에는 인파를 등지고 벽면을 향해서 팔짱을 끼시면 흉곽이 움직여서 산소를 공급할 만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시기엔 더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. 조금 전에 복지부에서 심리치료 제공한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사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그 세월호 참사
그 나이가 25이거든요. 네. 그런 그 젊은이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트라우마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심리 상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치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고 당시 영상이나 현장 그런 뭐 영상 사진들이 또 SNS에 무분별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은 2차,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또는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은 이런 참사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또다시 불안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 혹시 모르는 온라인상 혐오가 유포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 또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. 또 혐오와 낙인,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낙인을 찍으면 안 되겠죠.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는 고인 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명예훼손도 가능하고요.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이태원 지역은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도움을 받으시기 용이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역에서 오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리치료, 정신상담을 요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? 일단은 이태원 지역에 그쪽에 심리센터, 중앙센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도 그 어떤 인원들이 왔는지 그 지자체별로도 심리센터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기구가 있잖아요. 네. 이 기구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까?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 2명하고 정신건강요원 20여 명이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네. 심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. 네. KBS는 보도를 해드릴 때 가급적 현장의 끔찍한 상황을 노출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다른 언론사에도 같은 노력을 거듭 요청드립니다. 자, 이충원 기자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